오늘은 이제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화입니다. 구질과 탄도에 대해서 계속 알아봤고요. 오늘은 푸시와 풀. 네, 푸시 풀 얘기를 하면서 못다한 얘기, 구질과 탄도에 대한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 뭐 이런 걸 좀 보충도 하고. 너저분하게 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어쨌든 이게 이제 풀드샷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돼서 땡겨치기도 하고 이렇게 땡긴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되니까 궤도 자체가 어쨌든 좌측으로 갈 수 예,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떤 정상적인 궤도라면 몸이 돌면서 상체가 돌면서 뭐 이렇게 되는 샷이 나오면 이제 공이 왼쪽으로 가는 네. 거예요. 그 어떤 경우도 사실은 굉장한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이게 이제 못이 이렇게 된 못을 우리가 이걸 박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못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망치를 가지고 박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죠? 네. 박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간 망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한 에너지 손실이 생길 거예요. 그죠? 예, 몸에 무리도 가고. 예, 몸에 무리는 없다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끼나 도끼질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들어와야 맞는 건데, 네. 얘가 궤도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에 전달되는 에너지 양에 있어서 굉장한 손실이 발생할 네. 거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자, 공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궤도의 문제다. 네. 이게 풀이 됐던 푸시가 됐던 간에 어쨌든 궤도가 이렇게 들어오느냐 이렇게 들어오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자기가 날아가는 공을 봤을 때 내가 일단은 푸시성으로 날아간 것도 사람들이 슬라이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네. 보면 어쨌든 방향 스타트 자체가 그쪽 방향으로 날아갔다 그러면, 아, 이건 궤도의 문제구나, 내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지금 인아웃으로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네네. 스타트가 일단 뭐 확 왼쪽으로 가는 거는 내가 확 그렇게 엎어치고 들어왔다라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할 수 어택 있겠죠. 앵글이 이미 틀어져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구질하고 상관없는 거죠. 예. 그 골프에 대한 이해가 별로 깊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저도 그렇고 입사각 반사각으로 해서 그냥 페이스가 열렸냐 닫혔냐가 결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쉽게 듭니다. 아니, 그 요소도 있죠. 근데 어쨌든 출발각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닫혔어도, 보세요, 이게 닫았잖아요. 굉장히 닫혀 있는 상태에서도 공은 이렇게 공은 일로 간다는 거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열려 있는 상태에서도 얘가 엎어져서 들어오면 공은 이쪽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죠. 영향도 있고, 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데 페이스도 열렸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완전 닫혀 있는 상태에서 상체도 같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굉장히 왼쪽으로 날아가는 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기는 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쨌든 궤도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될 그래서 것이다. 페이스를 닫아쳐도 슬라이스 하는 사람들은 계속 슬라이스를 그렇죠. 내잖아요. 이렇게 내는데도 내 몸이 돌아가 버리거나, 이렇게 궤도가 또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 버리면 그냥 바로 가죠. 네. 자, 다시 그럼 궤도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 플레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궤도 따라서 우리가 망치질 하듯이, 그냥 망치질은 가만히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네. 지금 우리 골프라는 운동은 몸이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을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그대로 갔다가 우리가 그냥 서서 몸을 안 쓰고 그대로 한다 그러면, 갔던 궤도, 망치질처럼 원 플레이. 갔던 궤도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하체 주도형 스윙이 좀 저는 이제 옳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네를 굴러주는 힘이 꼬임과 풀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네. 이렇게 제가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하체 주도형의 스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가서 몸이 돌면 안쪽으로 붙게 돼 있죠, 얘가. 네. 그죠? 그러니까 갔던 궤도에 비해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확하게 꼬임과 풀림에 의해서 그네를 굴러주는 동작이라면 그게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갔던 궤도에 비해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공이 맞는 게 기본적인 동작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갔던 궤도에 비해서 약간 그래서 왜 스윙 궤도 그 닥터 골프만, 그 랄프만 박사가 쓴 책을 보면 그 궤도를 그려놨는데 백스윙에 비해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가는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몸이 먼저 리드하고 가면 그런 스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고. 예,
올라갔는데 몸이 리드하고 가면 그런 정도의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갔다 약간 안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제 공이 왼쪽으로 가거나 아마추어들이 보면 상체 중심의 스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 하체를 충분히 리드하지 못하고 가면 갔다가 상체가 출발하면 오히려 이런 팔자 스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네. 거죠. 자, 과장하면 자, 백스윙하고 몸이 리드하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간다면, 과장해서 보여드린다면, 상체를 가지고 자기가 갖는 어떤 상체 근육을 중심으로 친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올 가능.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엎어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방향 기본적으로 저렇게 되고, 로테이션 동작이 덜 되면 슬라이스가 나겠죠. 네. 엎어치게 되면. 그러니까 엎어치면서 로테이션이 잘 일어나면 이런 공이 나올 거고, 엎어쳐가지고 이렇게 채가 들어와서 아웃인으로 들어오는데 손목이 굳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샷이, 이렇게 날아가는 샷이 만들어지겠죠. 네. 네. 이해되죠? 네.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휘두르면 얘가 요쯤 오다가 얘가 돌기 시작해서 돌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어느 한 구간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은 없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걸 슬로우 모션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다가 돌고 나가고, 그죠? 네. 이렇게 돌고 나가죠. 근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쨌든 위에서 보면 공이 날아가는 방향인데 궤도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클럽 페이스의 각도가 이제 이렇게 변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요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제 채가 움직인다. 공이 여기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훨씬 더 이각이 유지되면서 오다가 훨씬 더 급격하게 얘가 이렇게 변해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네.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변해서 가는 페이스가 있을 수 있고 훨씬 더 들어오다가 획 나가는 스윙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임팩트 구간에서 더 네, 심하게 그러니까 확 요 움직이는. 회전이 일어나긴 하는데 굉장히 넓은 구간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변하는 스윙이 있을 수 네네.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네. 그죠? 그러니까 요 짧은 구간에서 얘가 급격히 변하는 스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걸 보여드리면 뭐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헤드 스피드가 덜 난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이 있으시면 보세요. 이건 그냥 완만하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그냥 편안하게. 근데 끝까지 끌고 내려오다가 얘가 순간적으로 도는 동작. 네. 그러면 헤드 스피드가 더 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해보세요, 한번. 그냥 완만하게 도는 것과 상당히 짧은 구간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느낌. 그거는 약간 통제 가능한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완만하게 변하는 것과 순간적으로 변하는. 네. 네. 바람 소리가 달라지죠. 네. 그 느낌이 달라지죠. 근데 보세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려는 어떤 자기 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력에 의존해서 그냥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로테이션 동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돌려고 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좀 이따 참고 가지고 오면 얘가 굉장히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헷가닥 도는 힘이 축적이 되어 내려오겠죠. 네네.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오다가 어떤 짧은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도는 것과 완만하게 도는 것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제가 해보면 조금 의식적으로 통제 가능한 영역이다. 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헤드 스피드를 더 낸다라고 생각해보면 얘가 훨씬 더 그대로 그 어떤 코킹된 상태와 로테이션이 안 되고 면 따라서 그대로 내려오는 상태를 유지한 채로 그대로 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다. 단점이 뭐냐면 이 그림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요 구간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한 거잖아요.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요 구간에. 그죠? 이건 이렇게 변한 거고 얘는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변한 거고, 그죠? 네. 예. 그래서 무난하다. 그죠?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칩니다. 얘는 급격하게 변하는 만큼 헤드 스피드의 증가가 현저해요. 그러니까 헤드 스피드의 증가가 현저하다.
그러니까 망치질을 할 때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스냅을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요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돌리기 위해서 레깅 동작을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게 이제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확 감아치는 그런 어떤 샷의 차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얘는 헤드 스피드에 현저한 증가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얘가 변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연습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향성에 있어서의 컨트롤 능력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7년 골프 치신 분은 위에 걸 하고 계신단 말이죠. 저는 이거는 진작에 포기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치자. 거리가 좀 덜 나더라도.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그 무게가 갖는 느낌 그대로. 근데 이제 프로들 같은 경우는 워낙 연습량이 많고 요렇게 미세한 변화조차도 컨트롤할 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8시간씩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헤드를 끌고 내려와 가지고 순간적으로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변하는 것과 이렇게 변하는 것이 걔가 헤드 스피드를 더하는 거잖아요. 훨씬 빠르죠. 네,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임팩트도 강해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구로 얘기하면 스냅을 확 써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던진 거 하고 얘를 탁 그렇게 던진 거 하고의 차이가 네. 있죠. 그거는 저는 어쨌든 조금 좀 의식적으로 통제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런 스윙을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거리 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네. 라고 하지만 저는 단 상당한 정도의 연습량으로 그 헤드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쩐지 악마의 속삭임 같이 들리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다는 보통은 거죠. 이제 아래 거를 선택하고요. 네. 자기한테 천부적인 운동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네. 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보통 이제 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스윙 이렇게 해서 이제 피니시까지 이렇게 가는데 요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까지 이르는 시간이 보통 0.23초 정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0.23초 내에 요 구간의 어떤 컨트롤은 얼마일 거냐 이거죠. 그렇죠. 뭐 0. 여긴 더 빨라지니까 여기는 뭐 0.01초 혹은 0.05초 내의 어떤 컨트롤인 거잖아요. 예, 이 그 정도밖에 돌아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거리를 포기하지 이걸 제 나이도 있고 뭐 30대들은 이걸 도전해 볼지 모르지만 상당한 정도 연습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러니까 문제일 거다. 보통 이제 타수가 줄다가 저런 이제 레슨을 받고 이게 뭐 TV에서 나오는 뭐 프로들 얘기든 유튜브에서 보든 하면서 저런 연습을 이제 하나 둘 하기 시작하면서 또 망가지죠, 사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 정리를 좀 하면 제가 권하는 걸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채가 이렇게 이제 그 보통 커트볼로 치게 되는 초보자 단계 페이스가 이제 직진 착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는 단계를 벗어나면 이제 스매시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커트볼 단계에서 스매시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스매시 단계에서 남아있는 의식적 잔해 그게 이제 어쨌든 임팩트 구간에서 페이스를 좀 컨트롤 해보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 그걸 넘어서고 나면 이제 요런 어떤 자연스럽게 이게 넘어다니는 이제 스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이제 공이 일정 범위 안에 들어와요. 똑바로 가는 공은 실수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연습하는 단계. 그러니까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걸 똑바로 보내려고 하는 의도를 버려야 한다. 똑바로 가는 공은 실수다. 이렇게 재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요 단계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저는 딱 좌우를 나눠서 내가 의도하면 몸에 그러니까 요 관계는 요렇게 삼포도가 생겨나는 관계는 몸의 회전 속도하고 회전 속도와 로테이션의 어떤 속도 사이의 상관관계 때문에 그게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으면 이렇게 똑바로 가는 거고 몸의 회전 속도에 비해서 로테이션 속도가 빠르면 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몸의 회전 속도에 비해서 로테이션 속도가 늦으면 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똑바로 가는 공이라는 건 실수다, 재수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자, 근데 요 단계를 넘어서면
의도적으로 요 몸의 회전과 로테이션 속도를 맞춰 보면서 나는 이쪽으로 보낼 거야. A. 나는 오히려 이쪽으로 보낼 거야를 선택하는 훈련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예, 우선은. 네. 그러니까 나는 왼쪽으로 보낼 거야라고 하면 몸도 조금 덜 회전시키면서 로테이션을 빨리 하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뭐 몸의 속도를 일정하게 하면서 로테이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나는 틀림없이 B보다는 A 쪽으로 갈 확률이 뭐 한 7, 80%가 넘어. 또 내가 의도하면 좀 로테이션을 둔화시키면서 몸의 회전을 조금 빠르게 가져간다든지 뭐 하여간 자기 요령이 생길 거예요. 요소는 이것밖에 없는 거니까. 몸의 회전이란 요소하고 로테이션 속도, 로테이션 회전 속도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딱 똑바로 서서 똑바로 딱 쓴 상태에서 몸의 각도나 이 전체적인 궤도를 잡아놓고 오로지 로테이션과 몸의 회전이라는 요소만을 가지고 A와 B를 선택하는 훈련을 한다. 제가 권하는 것은.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드로우와 페이드를 연습한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드로우와 페이드가 안 되겠죠. 훅과 슬라이스를 연습하는 거죠. 훅과 슬라이스. 그게 어느 정도 정제된 단계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드로우와 페이드를 구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면 드로우나 페이드는 잘 모르겠지만 방향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잖아요. 연습법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단계가 어느 정도 좀 된다 그러면 이제 넘어와서 훅이나 슬라이스를 우선 좀 연습해 본다. 아, 그렇구나. 그 상태에서 내가 방향을 어디로 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구질을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요만큼만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벽을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보낼 거냐 이쪽으로 보낼 거냐만 할 수 있어도 저는 이미 싱글의 경지라고 생각해요. 쉽게 보기 플레이를 갈 수 있어요. 요것만 해도. 티샷에서 안 죽을 수 있으니까. 예, 훨씬 죽는 확률을 줄일 수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라운드를 하고 왔는데 거의 100타원짜리를 치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맨날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요 훈련을 시켰어요. A와 B를 보내서. 그 오늘은 이제 라운드 가는데 이쪽이 해저드예요. 여길 보고 서라 그런 거죠, 제가. 여길 보고 서라, 이렇게. 스탠스를 이렇게 잡고 서라. 그리고 많이 연습장에서 하지 않았냐? 당신 A로 거의 90%를 보내요. 100타운저리를 치는데도 그러면 왼쪽으로 그냥 쫙쫙 보내요. 단 얼마를 가든지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신경 안 쓸 테니까 무조건 이 지점을 향해서 나는 A 샷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측으로는 안 보낸다. 네, 안 보낸다. 오늘 첫 티샷 몸이 덜 풀려고 새벽 라운드였으니까 첫 티샷에서 오비 하나 낸 거, 왼쪽으로 너무 가가지고 오비가 하나 난 거, 그거 빼고 쪼로가 그러니까 대가리 때려가지고 간 거 한 2개 빼고는 하나도 실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찌됐건 우측으로 가는 건 그분의 고민은 뭐였냐면 완전 그 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첫 번째 단계 있죠. 이게 직진으로 나가가지고 뿅 이렇게 가가지고 완전 커트볼을 치는 증세. 그래서 이렇게 서서 치면 완전히 공이 이렇게 날아가는 증세 때문에 이제 저희 훈련소로 오신 분이세요. 옆폴로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이걸 뭐 기술적으로 친 게 아니라 저는 이것만 계속 시켰어요. 자, A, B 이것만 계속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런 뿅샷이 우선 없어지고요. 뜨면서 막 힘없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샷은 A 훈련을 많이 시키다 B 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안 가요. 약간 이렇게 가지. 자, 그걸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필드 가가지고 레슨을 하면서 제가 오늘은 죽어도 좋으니까 네. 자, A, B만 하자. A, B만. 그래서 딱 했는데 거의 드라이버 죽은 거 없고요. 세컨샷 같은 경우도 자, 이제 그린이 이렇게 있어. 벙커가 이렇게 있어. 핀이 여기 꼽혀 있어. 그럼 오케이. 여기가 A샷. 오케이?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벙커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고서 A샷. 그러니까 멋있게 들어가 걸려가지고 버디를 못하긴 했지만 버디 찬스가 한 2번 있었어요. 쫙 감겨서 들어가면서 핀 옆으로. 이쪽 보고 치라고. 이쪽 보고. 그런데 하여튼 무조건 벙커에 들어가도 좋으니까 A샷을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그냥 핀 옆에 탁 멋있게 날아간 자기도 감동한 샷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오늘은 계속 A샷만 연습하신 건가요? 아니요, B샷도 할 때도 있었죠. 근데 이제 해보면 이런 연습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같은 스탠스로 이렇게 서가지고 샷을 해보면 A는 어느 범위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더라도. 네. 이렇게 막 터무니없이 이렇게 가는 샷의 확률은 상당히 적어요. 근데 B샷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예. 통제가 잘 안 될 정도로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초보자들일수록 저는
가능한 B샷 쓸 때도 있지만 A샷을 가지고 공략하는 게 굉장히 안정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떤 연습을 거쳐서 저는 이제 구질을 컨트롤하는 단계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중급 이상이 되면 사실은 B샷이 오히려 또 이 스윙 저의 범위가 또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줄죠. 많이 연습하다 보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8홀 라운드를 하면서 이런 페이드나 훅을 구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연습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컨트롤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네. 저도 뭐 연습장에서 매일 가서 연습을 하고 막 이러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요 A냐 B냐만 가지고도 충분히 라운드를 하고 있고 70대 초반 스코어를 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걸 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연습을 통해서 어쨌든 미세하게 자기 나름대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저는 프로의 경지라고 생각해요. 프로의 경지. 근데 아마추어들은 교장 선생님도 그 정도를 생각하시네요. 예, 저도 잘 안 써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정말 나무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진짜 감아서 쳐야 된다라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하지만 성공 확률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시도 자체도 잘 안 하시네요. 예, 별로 그다지 하잖아요. 그냥 A냐 B냐 정도를 선택해서 하는 라운드가 훨씬 많고, 뭐 거의 한 70~80%는 그렇게 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재수가 좋아서 이제 들어가 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훅 스탠스를 쓰고 이제 뭐 이렇게 애써서 하지 않아도 적절히 몸의 타이밍과 이 로테이션의 타이밍이 맞아서 쫙 이게 들어가 걸려서 가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것 자체를 그냥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샷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요런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푸시와 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이번 시리즈 내내 구질과 탄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페이드와 슬라이스 샷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드로우와 그 훅 구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뽕샷, 그 다음에 쪼루,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그 푸시, 풀. 푸시풀 과정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요. 아무튼 원리를 다 아시는 만큼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그 지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A샷과 B샷을 좀 연습하시면 스코어 향상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지금 요 방송이 이제 쭉 시리즈로 나갈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도 이제 다 설명했나? 좀 더 보충 설명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 좀 올려주시면, 그걸 좀 모아가지고, 지난번에 퍼팅하고서 우리가 그 방송에서 질문 올라온 거 가지고 네네. 보충 설명을 좀 해야 네네. 하듯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 올려주시고, 또 좀 납득이 안 되거나 좀 다른 의견을 가신 것들을 좀 쭉 올려주시면, 몰아서 다시 한번 보충 편을 또 하나 찍든지 하도록 해볼게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요즘 뭐 연습을 전혀 못하고 있긴 한데, 다시 연습을 시작하면 A샷하고 B샷에 대해서 네.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